자,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였긴 하지만 황정화 위원과 특히 비교섭 단체 위원이신 이혜민 위원의 뜻을 존중하여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 안건과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을 추가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혜민 의원 대표 발의,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 안건과 황정화 의원 대표 발의,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 이상 두 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추가로 상정합니다. 대체 토론하겠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사실 이번에 저희 황정화 의원님과 이혜민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결의안을 보면은 내용에 전반적으로 좀 공감하고 시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오늘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은 과연 네이버라는 기업에서 이런 방향으로 국회가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 정서상으로는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네이버에 대한 침탈 시도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맞으나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다. 그래서 네이버 에서 오늘 출석한 증인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증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이게 뭐 기업 비밀도 있고 할 테니까 공개적으로 저희가 질문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네이버 측의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좀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 간의 어떤 대응 기조는 상당히 일치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 그리고 기업의 대응 기조가 일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문구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비난의 주체가 되는 부분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과 일본같이 능동적으로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한 비난은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논조 자체는 소위에서 다룰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장관님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네. 제사이동통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권익 향상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28GHz 사업자를 하나 확보하기 위함인지 어떤 쪽에 가깝습니까? 일단 이제 통신 업 이제 3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과점 체제로 있고 좀 이제 뭔가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뭐 경쟁의 어떤 산물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점도 필요하고요. 예, 무슨 그다음에 지적이십니까? 기존의 이제 통신 3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28기가 대역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선택권, 그 서비스의 어떤 그 품질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익동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강도원 차관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스테이지 X가 스테이지 5라는 이름으로 가상 사업자 MVNO 사업을 하고 있죠. 네. 해당 가상 MVNO 사업자의 사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뭐 제가 알기로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된다고 최근 기사에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규모가 사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사실 1%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MNO 사업자가 되기 위한 업력을 충분히 갖췄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열겠다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도 정해주신 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가 아닌 등록으로 바뀐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시장을 열고 경매 절차를 거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부가 이걸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주파수라는 것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허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심사를 해서 주파수 할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적절한 심사를 했는지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요건은 아까 장관께서 말씀 주셨지만 주파수 경매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절차는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등록은 심사를 안 거쳐가는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서류하고 내용들이
맞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28기가 주파수 문제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28기가 주파수 문제가 놓치기는 좀 아직까지 좀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예, 있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MVNO 사업자에서 MNO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어느 나라에서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MVNO가 MNO로 전환하는 실제 이게 그 스테이지 X의 사업 계획서 읽어보면은 거의 일본의 라쿠텐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한다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유선 백홀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비슷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사례가 독일에서 지금 최근에 MVNO 사업자가 MNO로 전환하는데 그 두 기업의 과정을 보면은 라쿠텐은 어쨌든 오프라인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확보된 업체이고 MVNO에서의 업력이 검증된 업체이고 하지만 또 독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1200만 명 정도 MVNO 가입자를 가질 정도로 큰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들과 협력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경쟁 얘기하셨는데 지금 통신 3사와 지금 스테이지 X가 사실 MNO가 된다고 해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사전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경쟁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약하고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뭐 SRT랑 KTX에 비유하자면은 SRT는 사실 열차부터 시작해서 다 KTX에서 코레일에서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 그걸 정부가 푸시하지 않았다면은 그게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방식이겠습니까? 코레일이 선뜻 자기 차량 기지와 검수 기관과 기차를 내줘서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저는 스테이지 X에 대한 주파수 할당 이후에 결국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가지고 결국 통신 3사의 판매 그 나머지 주파수에 대한 어떤 재판매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때 시작을 했을 때 시점을 보면 3사의 28GHz에 대한 취소 문제하고 같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28GHz 말고 사실 스테이지 X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가헤르츠 때의 그런 업권도 확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 지금 통신 3사에서 재판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로밍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국망을 구축할 경우에 추가적인 주파수 공급도 검토하겠다라는 게 그 당시 발표했던 정부 지원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추가 질의하시죠. 예.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저는 서상원 스테이지 X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 제가 아까 이차관님한테도 계속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스테이지 X가 주파수 할당받기까지 결국 주파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 가지고 본의원은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28GHz 대역에서 밀리밀리 웨이브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도인데 나머지 그러면 음성망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전국 커버리지는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스테이지 X 서상원입니다. 우선 28기가 주파수에 대해서는 저희 굉장한 기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8기가 주파수는 이제 사업성을 위한 주파수라기보다는 이제 고객 경험, 그래서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보니 그런데 저희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28GHz 대역에서 기존의 통신 3사가 운영에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업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조금만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전국 단위 이제 로밍을 해야 하다 보니 저희가 우선 투자한 기술 혁신을 해서 투자한 것을 기반으로 제공을 해줌으로써 로밍에 대한 이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1차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로밍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라는 거는 기존의 통신 3사가 보유한 망을 저가에 이제 임대 쓰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단순히 기지국뿐만 아니라 유선 백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싸게 임대받아 쓰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나요? 그건 저희가 기술을 투자하고 혁신을 하고 거기에 따른 R&D 비용을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이런 그에 서비스 대한 오픈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28GHz 대역만 가지고 MNO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이제 저희가 3년간 투자를 하는 걸 전제하고 사업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지 5만이 아닌 야놀장, 더존,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증권 같은 전체 컨소시엄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원가 경쟁력이 MVNO 사업을 하실 때는 왜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국내에 있는 MVNO 사업자는 설비를 투자하는 사업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설비를 투자하기 위한 기업으로서 그래도 5년 이상,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R&D 투자를 했습니다. 예전에 예를 더 좋은이라든지 방금 열거하신 기업들은 각자의 서비스가 있고 그것과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들을 MVNO 사업에는 할 수 없었나요? MVNO는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한 걸 저희가 준비를 했고 더 좋은이 단순히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그러면 더 좋은의 어떤 부분이 MNO로 됐을 때 더 협력이 강화되는 거죠? 더존 같은 경우는 B2B로 1위 기업입니다. 근데 그러다 그게, 보니 예. B2B 기업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확보한 이제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보통 MVNO 사업자들이 은행이나 이런 곳들이 은행의 경쟁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얻는 형태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델이 더 좋은이 MNO일 때 더 강화될 측면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 MNO라고 되어 있는 그 통신 서비스 자체가 네.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입신부터 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혁신하는 데 노력을 지금까지 했고요. 가기부가 제공하는 샌드박스라는 나름의 규제 혁신을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가장 빠르게 원스톱으로 개통할 수 있는 것들을 선도적으로 했었습니다. 투자자 보고 더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송에 네. 네, 이준석 위원님 추가 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차관님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지적했지만요. 결국 스테이지 X의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MOU도 맺었고,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이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현재 라쿠텐 모바일이 사업에 상당히 2020년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똑같은 모델을 한국에서 시행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제4이동통신사에서 어떤 편익을 추구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착화된 경쟁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이 없고요.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좀 우려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공급 단가 인하 문제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그 알뜰폰에 대해 가지고는 도매 대가 산정할 때 정부의 개입을 이제 안 하는 걸로 이제 법이 바뀌었죠.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네,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알뜰폰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에서 지원이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제4이동통신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3년 1월에 발표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보면은 이건 다 해주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망구축 지원, 상호 접속료 인하, 세액 공제, 정책금융 지원, 그리고 주파수 할당 대역을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을 후보로 검토해서 신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떠먹여주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4이동통신사를 떠먹여서 만드는 게 약간 냉탕온탕 아닌가요? 반드시 이게 양립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알뜰폰은 알뜰폰대로 도매대가 인하 부분, 그리고 그 데이터의 턴키로 대양 할인시키는 부분, 그리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기타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기가를 플러스 추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신규통신의 추가적인 진입 역시도 시장을 경쟁 활성화시키고 후생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알뜰폰 시장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아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뭔가 제4이동통신을 설립하고 그것을 28GHz 대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사실상 저는 뭔가 28GHz 상용화 자체에 그냥 꽂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오늘 계속 질의한 거였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